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릭스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세계적 파장을 일으켜왔던 줄리안 어센지가 이 영국 런던에서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 속보로 나오면서 지금 뭐 CNN이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있네요. 영국 경찰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어센지를 체포했다고 밝혀서 미국 송환 여부가 관심인데, 이 어센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극명하게 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체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네, 이 참 뭐 이 어센지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동안에 에콰도르가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이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에콰도르가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결국 그 영국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센지가 체포됐다, 이 소식이 나왔고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검거됐다. BBC를 비롯한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고, 이것을 또 받아서 CNN 등 미국 언론들도 역시 속보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CNN에 체포돼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지금 방금 지나갔는데 장발에 덥수룩하게 이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머리와 수염이 모두 백발. 이 사람은 원래 은발이죠. 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색, 백발 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이는 사실 71년생, 생일이 안 지나서 지금 47인데 나이보다 굉장히 얼핏 봐서는 노인같이 보이는, 70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핏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좀 젊은 모습이고요. 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돼서 끌려 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망명 관련한 국제 규정을 이 줄리안 어센지가 반복적으로 위반을 했고, 그래서 어센지에 대해서 외교적인 보호 조치를 그동안 해줬던 것을 철회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센지 체포에 동의하기 전에 영국 정부와 대화를 해서 확약을 받았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줄리안 어센지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절대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어센지가 무슨 잘못해서 사형을 당합니까? 저는 좀 이건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센지는 사형당할 일이 절대 없다고 보는데,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어센지는 현재 영국 경찰이 구금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어센지는 곧 영국에서 정의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국 내무장관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정부 협조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사실 에콰도르 정부가 뭐 망명 관련 규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위반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어센지가 에콰도르 도움을 받으면서도 최근에 보면 에콰도르 대통령의 계좌 논란 이런 걸 공개하고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어센지가 에콰도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에콰도르의 또 문제점을 눈감아준 게 아니라, 그런 에콰도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도 또 역시 폭로를 하는, 이 본인의 어떤 그 위키리크스 정신에 아주 에콰도르 쪽에서 보면 배은망덕이잖아요. 예, 배은망덕하다는 그래서 사실상 괘씸죄로 이번에 체포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은 이 어센지가 체포되자 줄리안 어센지에 대해서 컴퓨터 해킹 컨스퍼러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으로 과연 송환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어센지의 변호인 여성 변호사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어센지가 미국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줄리안 어센지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칩거를 하고 있었냐?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그만하면 중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1971년생 호주 출신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고요. 이 사람의 원래 본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답게 이 해커였습니다. 해커. 이 사람이 컴퓨터의 아주 전문가였고요. 그래서 해커를 하면서 2006년에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설립을 했고요. 이 위키리크스 설립할 때 이 줄리안 어센지가 내세웠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언론의 자유, 검열의 철폐, 정보의 공유, 이런 가치를 위키리크스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키리크스를 차린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사실은 없는 거고, 검열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자기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아주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키리크스가 그 정보 기술 IT 힘을 빌려서 폭로 전문 사이트로 위상을 굳혔는데 엄청난 정보를 매우 효율적으로 빠르게 전파하는 그 새로운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고요. 이 모델 덕분에 결국 위키리크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2010년에 25만여 건에 달하는 미국 외교 전문이 공개가 됐죠. 이 추악한 미국의 외교 이면이 폭로가 되면서 이 위키리크스가 단숨에 세계 최고 핫 이슈로 등극했는데 이때 그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브래들리 매닝이라는 미 육군 일병 이 사람이 그 중동 지역에 파견 근무 나가 있었는데 정보 쪽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그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육군 일병이 1.6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CD에다가 26만여 건에 달하는 그 미국의 극비 이 기밀 정보를 내려받아서 이것을 줄리안 어센지에게 이 CD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CD가 줄리안 어센지가 이제 개발한 그런 CD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CD를 전달받은 어센지가 wikileaks.org죠. 자신의 위키리크스 사이트에다가 이걸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무료로 전 세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이 미국의 핵심 기밀 정보를 공개해 버렸죠. 이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수행하던 당시에 적나라한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예를 든다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도 이것도 그냥 공개 전 세계를 경악시켰고,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 난리가 났죠. 네. 이거 뭐냐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더군다나 미군이 그러니까 이 브래들리 매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양심 선언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군인으로서 복무했지만 미군이 저지르는 이런 악행들을 보면서 이 줄리안 어센지에게 이걸 이제 전달을 했고 줄리안 어센지가 폭로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를 발칵 뒤집히게 했고 어센지의 고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도 발칵 뒤집혔고요. 국가안보, 군 안전 그리고 인명 등의 심각한 위험을 빠뜨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브래들리 매닝을 체포했지만 줄리안 어센지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매닝이 2013년에 20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3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지금은 브래들리 매닝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여자가 됐죠. 네. 예, 그 체포돼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성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법원에게 자기 성정체성이 여성이니까 성전환 수술 받아야 되겠다고 요구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첼시 매닝. 그래서 지금은 첼시 매닝이라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첼시 매닝이 원래는 그래서 2045년에 35년 형을 다 살고 나와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2017년에 감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와 석방됩니다. 석방됐죠. 그러니까 이걸 네. 보더라도 이 미국의 어떤 행태와 줄리안 어센지의 행동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줄리안 어센지가 2010년에 이 혜성같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미국 정부, 호주 정부가 자신을 격렬히 비난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전통적인 언론들,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언론들이 비슷한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했고 그런 거 보면 자기들이 폭로한 내용 상당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왜 그런 언론들이 보도할 땐 가만히 있고 왜 우리가 이걸 폭로하니까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러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도 언론사로서 다만 제대로 다루지 않는 부분을 팩트를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왜 우리 이러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위키리크스만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매도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시종들이 시종들이 악랄하게 위키리크스만 악마화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 권리가 있는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일부 뭐 권력자들만 알아야 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거기 끌려다녀야 되느냐. 모든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 이걸 이제 줄리안 어센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뭐 군의 안전이나 인명 피해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위키리크스의 폭로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줄리안 어센지가 당시에 주장을 했고요. 자기는 반전주의자가 아니다. 정당한 전쟁, 꼭 필요한 전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다만 국민에게 전쟁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정부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전쟁에 국민의 생명과 세금을 요구하는 정부는 이 세상에 공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 2년 후에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랍의 혁명 봉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당시 그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아주 비난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줄리안 어센지인데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을 상대로 이 개인이 이런 활동한다는 것. 줄리안 어센지가 상당히 좀 특이한 사람이면 분명하고 그래서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네. 대단한 칭찬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나르시스트 같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백악관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도착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문 앞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네. 만나고 같이 악수를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미국 정부는 지금 어센지 때문에 이 미국의 정부 기밀 문서들이 공개가 됐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적 활동을 매우 크게 위험에 빠뜨렸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클릭스가 이 폭로를 하면서 상당한 실제적으로 상당한 이 국제 전체에 말이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 정부 주장도 어느 정도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위키리크스가 2010년부터 이제 미국의 기밀문서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본격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위키리크스 때문에 아랍의 봄 우리가 이제 네.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이 굉장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네. 그것이 촉발된 것도 위키리크스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당시에 그 튀니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 일가의 부패상을 위키리크스가 굉장히 자세하게 폭로했거든요. 이 폭로한 내용을 튀니리크스라는 당시 그 튀니지에 있는 사이트가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전달을 했고요. 튀니지 국민들이 이걸 접하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일어났고 그 결과 튀니지의 그 벤 알리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튀니지가 이제 민주화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당시 아랍의 봄 때 대표적으로 민주화 성공 사례를 꼽히는데 이 위키리크스가 굉장히 이 공익적인 순기능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요. 이렇게 튀니지에서 벤 알리 대통령이 쫓겨나는 것을 주변에 있던 중동 국가들이 다 봤잖아요. 네. 보니까 이 이집트라든가 리비아라든가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 리비아의 카다피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연쇄처럼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위키리크스 같은 폭로 사이트의 폭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2010년에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 선정하는데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는데 줄리안 어산지가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산지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게 2010년에 인정을 받았는데 다만 타임지의 규정에 보면 미국에 해를 끼치는 인물은 배제한다. 또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산지가 원래는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돼야 되지만 어산지를 배제하고 막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국도 사실이 한국도 있어요. 어센지 네.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죠. 2010년에 그 미국 외교문서가 공개됐는데 여기 한국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2008년에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게 그대로 거기 공개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때였잖아요.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일 그런 친일인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서 당시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친일파 대통령이구나 뭐 이러면서 아주 이명박 대통령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 형이 아주 인증을 해줬다.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그랬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참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도 일으켰었습니다. 자, 결론은요.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 세계관에 따라서 줄리안 어센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쟁은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이게 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줄리안 어센지는 이제 체포가 됐지만 뭐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그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범죄자가 아니냐. 네. 예. 그래서 결국 국가의 활동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당연히 처벌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복잡한 어떤 국가 간의 외교라든가 안보 문제 등을 이해 못하는 철부지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알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외교나 안보는 그걸 또 뛰어넘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긍정하는 사람들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안락을 벗어던진 공익 제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몇 년간에 그렇게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감추려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파워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 가지 보면 2016년 대선 그 러시아 스캔들도 사실 줄리안 어센지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밀접하죠. 당시에 그 줄리안 어센지가 힐러리 후보 비밀을 폭로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쪽으로부터 나온 정보라는 것 때문에 이 지금까지도 사단이 되고 있는데 그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클린턴 재단의 기부자들에 의해서 IS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재단의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카타르 정부가 기부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힐러리 그 재단에 기부하면서 동시에 ISIS에 지원하고 있고 이걸 힐러리가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2014년 힐러리가 존 포데스터 그 당시 힐러리 캠프 선거대책 본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ISIS가 사우디 카타르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힐러리가 본인이 이제 이메일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 선거 도전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걸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그 당시 포데스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장관직에서 사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 있는 고위 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800억 달러가 넘는 무기 거래 중개가 이루어졌고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요. 결국 그래서 어센지가 이걸 폭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월스트리트과 군산복합체 미국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아주 거대 세력들이 이 힐러리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힐러리에게도 뭐 이익을 안겨주고 그러면서 중동 지역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야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힐러리가 국무장관 하던 시절에 미국의 그 무기 판매가 2배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 있고요. 그래서 힐러리가 아이시스로 흘러들어가는 사우디나 카타르의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이제 묵인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등을 이제 공개했더니 이런 내용 자체는 다루질 않고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을 했다.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쪽이 내통을 했느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역시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최순실과 관련된 그 최초의 폭로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누가 이걸 문건을 유출했나 유출한 것만 찾았지 그 내용 자체를 따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큰 파장이 돼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는데 어찌됐건 이 어센지와 관련된 이 논란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극명하게 엇갈리고요.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둠스데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파일인데 어센지가 예전에 이걸 전 세계에 유포했어요. 본인이 혹시라도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되거나 이런 사태가 생길 경우에 폭로하겠다 해서 폭로할 내용을 전 세계에 전달했고 패스워드만 이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게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패스워드로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미국의 뭐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해서 또 엄청난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는 네, 거죠. 어센지가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전 딜을 세계에서 하겠네요. 네. 예, 이 파일이 폭로될까 많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네. 이 어센지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제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여기 한 분이 그렇게 쓰셨네. 그 사람 노벨상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